네, 안녕하세요. 닥터캐스트 의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였죠. 강릉에서 펜션에서 잠을 자던 고3 학생 10명 중에서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돼서 사망하고 7명이 현재도 의식불명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접하면서 과연 일산화탄소 중독이 무엇이며 그 치료 방법 그리고 예방책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라이브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 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뉴스는 닥터캐스트 ORG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란 무엇인가, 언제 발생하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이게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든지 처음 탈척에는 완전히 다 이게 연기가 되는 완전 연소가 아닌 불완전 연소가 되죠. 즉 연기가 막 시커멓게 나온다든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불완전 연소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일산화탄소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이제 배출이 되게 되면은 우리 인체가 1600 ppm인 경우에는 30분 내에 사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강릉 펜션에서 나타났던 대략적인 수치는 한 330 ppm 정도로 나타났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산화탄소에 이제 노출됨으로써 지속적인 그런 어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해서 의식불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여하튼 1600 ppm이면 벌써 30분 내에 사망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 12800 ppm이다 이러면은 3분 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질식과는 다르게 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것은 산소와 같이 일산화탄소가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이렇게 폐로 들어오게 되죠. 폐로. 예. 이렇게 폐로 들어와서 이게 이제 폐로 들어오게 되면 이 폐혈관이 있습니다. 모세혈관을 통해서 모세혈관의 안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도 있는데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그 산소와 이제 산소 쪽으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일산화탄소가 이 적혈구 이 헤모글로빈과 결합 능력이 산소에 비해서 한 200배 이상 높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210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혈중으로 이게 산소가 폐로 들어오면은 거의 뭐 산소를 따돌리고 전부 다 혈관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직으로 산소를 날라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CO2가 조직으로 공급됨으로써 조직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서 마비 현상이 오는 것이죠. 예, 산소가 없어서. 그래서 뭐 뇌세포도 죽고 뭐 심장도 죽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근육은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면 걸어 나올 수가 없어요. 옆에 어떤 보호자나 부축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빨리 밖으로 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냥 억지로라도. 예, 이 사람은 근육이 다 마비가 돼서 걸을 수가 없는 지경에 빠지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일산화탄소 중독은 결국에 체내 산소 결핍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뇌세포를 죽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일산화탄소의 어떤 뭐 까만색이나 뭐 이런 색깔이 없습니다. 아무 색깔이 없어요. 눈에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냄새도 안 나요. 그 다음에 맛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색, 무치, 무미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아무리 치료를 받더라도 그 사람은 지적 능력이 회복이 좀 안 되죠. 정확하게. 예, 그래서 33%, 3분의 1 정도에서는 치매나 어린 나이에도 치매가 온다든가 파킨슨 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대부분은 뭐 정신이 이상해진다든가
뭐 대소변을 아무 때나 뭐 보게 되고, 그다음에 잘 걸음을 못 걷게 되고, 매일같이 이제 두통을 호소하고, 기억을 상실하게 돼서 공부를 잘 못하게 되죠. 그다음에 어떤 것에 대해서 항상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지금 강릉 아산병원이나 뭐 기타 고려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이 의식 불명의 7명의 학생들이 나중에 치료가 이제 되어서 사회로 돌아왔을 적에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후유증 치료도 이제 병행이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가장 심각한 게 뇌세포를 파괴시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근육을 완전히 마비를 시키게 되고 몸의 에너지 생성을 막고 또한 면역력도 약화시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분자 생물학자인 닥터 스테판이라는 사람은 산소는 모든 세포 생명의 원동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다음에 닥터 페리스라고 하는 세포 생물학 박사는 산소는 면역 체계가 적절하게 기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즉 산소가 부족하면 모든 세균에 대해서 면역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에 대해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요 산소 요 멀티 스크린 요 위쪽에 보시면은 요 산소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고압 산소통이죠. 네. 그래서 요런 산소통에 들어가서 보통 두세 시간씩 뭐 계속 치료를 받죠. 예, 두세 시간 동안 산소가 거의 뭐 99% 정도 있는 곳이죠. 이 고압 산소 탱크에 들어가서 치료를 매일같이 받게 되죠. 네. 예, 그래야 이제 죽은 세포를 비가역적인 상태로 돌아간 세포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가역적으로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세포를 최대한 회복시켜서 어, 아까 말씀드린 후유증으로 치매라든가 아니면 파킨슨 이런 질환들이 오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어떤 이제 치료는 이러한데 예방책으로는 뭐가 있느냐? 요 요쪽에 보시면은 멀티 스크린 지금 카메라 약간 좀 가려졌는데 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일산화탄소 측정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저 구글에 그 쇼핑몰을 찾아봤더니 한 12,910원 정도로 해서 9% DC 가격으로 이렇게 파는데 저런 거를 하나 설치를 했다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일산화탄소가 이게 저 노출이 되는 그런 경보음이 울려 가지고 아까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저런 경보기는 각 가정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휴대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하고 다니다가 뭐 이렇게 삐비비빅 소리 나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야 일산화탄소 중독 그 이렇게 경각심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으로 해서 서로가 이런 일산화탄소 중독, 이 후진국 병에 해당하는데 이런 중독증에서 더 이상의 이런 무고한 생명이 이런 참변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닥터캐스트 의료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